네, 김건희 여사가 불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라면서 반격에 나섰죠.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이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 이어서 이 어제 불교계 행사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행보를 놓고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적절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굳이 어떤 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행보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도 외교적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 덴마크 순방인가요? 예. 독일 순방이 취소됐을 때 김건희 여사를 고려한 취소 아니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공개 행보에 대해서도 왜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외교적 결례다. 이런 민주당의 조언이죠, 사실은. 네.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면, 특히나 이번 저 불교 사리 그 환지 본처인가요? 네. 다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 때 불법 반출됐던 것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부분을 예.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것을 갖고 오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찌 보면 외교적 성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개 행보는 저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불교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예. 사법적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대로, 그다음에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역할대로 그간의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특별히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 공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거? 서영주 도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 일정을 하는 것들이 뭐 정치 공방의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마음껏 하셔도 돼요. 다만 마음껏 하시되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해라. 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좀 떳떳하고 국민들 앞에서 뭔가 명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 169일 만에 예. 공개 행사를 하는 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169일 동안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 있었죠? 왜 비공개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자체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건. 다만 본인이 영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어떤 법적 영역에 성역처럼 존재하는 거. 예. 이걸 국민들이 지금 질타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곧 있게 될 검찰의 이 명품백과 주가 조사에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전면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영부인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인도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도에서 그렇다면 김 여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독 외교다 이런 거. 그래서 외교라고 평가는 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 방문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왜 저것을 언급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사실 이것이 법정까지 갔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언급한 그 뭐 언론사의 그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청와대가 소송도 걸었었던 문제고 예. 결국 취하까지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김정은과의 대화 내용도 대통령이 외교적 문서에 남아 있지 않은 내용들 자꾸만 언급하신단 말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디 총리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교적 문서를 저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저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영부인도 함께 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마 공문이 갔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초청장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인도에서 필요해서 초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갈 수도 있지만 저렇게 평가를 자화자찬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자, 이 문제만 있었으면 아마 국민적 시각에서 이런 논란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부인께서 같이 간 그 외교적 방문이 48회로 가장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 끼어 있었어요. 네네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의 G20 정상회의 갈 때 사실 미국을 경유해서 급유하고 가는데 그 당시 체코를 갔잖아요. 체코가 가지고 프라하성 등을 관광했잖아요. 예. 근데 당시 체코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활용점정식으로 저 인도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저 문제 하나만 갖고 저걸 비난의 대상 삼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김 여사와 문 대통령의 외국 방문 시에 방문지, 관광지 이런 것 등을 토대로 볼 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비춰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회고록을 다 읽은 건 아니죠. 회고록의 내용의 핵심은 관광 간 거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단독으로 외교를 갔다 하면 그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일지 같은 게 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 외교들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단독 외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질 바이든, 뭐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다 단독 외교로 갑니다 공식적으로. 그 외교 문서 남기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갑자기 일정을 바뀌어서 명품 그 샵에 가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관광지보다 더 뭐 나은 건가요?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김정숙 여사를 다시 소환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고록 문제가 아니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오면서 첫 일성 자체가 뭐 수사를 하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다 해놓고 나서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김정숙 여사 관련된 자녀 수사한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여당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출두 앞두고 나니까 예. 서면을 할지 대면을 할지 모르니까 결국엔 또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하자. 이게 전형적인 생떼쓰기 물타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인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마치 무슨 그 인도라는 어떤 외교 국가에 대해서 내가 관광 가는 거야. 인도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거는 인도에 대한 외교적 결례예요. 예.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문체부 장관,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보단 네. 대통령 배우자가 가는 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는 낫죠. 원래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가기로 했다 일정이 안 돼서 도정환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럼 대신 가겠다 했더니 그러다가 뒤에 인도에서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예. 선후 관계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인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대한민국이 인도에 셀프 저 관광 갑니다 이러게 됩니까? 그런 전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질 낮은 정쟁거리 저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말씀은 더 드리면 뭐 이게 논란이 계속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 당시 모디 총리와의 대화 내용 중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거잖아요. 허황우라는 가야 사람에 대해서 그 기념식에. 그런데 문 대통령이 못 가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갔다. 그럼 예산은 다 편성돼 있었어야죠. 사실은 1억이도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못 가고 김정숙 여사 가기로 돼 있었다면 예산은 거기에 발맞춰서 다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게 없었고 갑자기 가게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모디 총리와의 있었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저렇게 주장하실 것은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조금 급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라든가 뭔가 새로 가서 또 다른 이전에 4개월 전에 가가지고 모디 총리와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든가 예. 이런 식의 조금 더 첨언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예. 초청장을 인도에서 보냈잖아요. 인도한테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급 의전에 준하는 초청을 하겠다고 인도가 밝힌 거를 가지고 무슨 셀프 초청이고 관광 뛰러 갔습니까? 그건 좀 과하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 말씀드리면 짧게 사실관계, 볼게요. 시간 예. 순서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가기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문체부 장관 가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측 외교 문서로 영부인도 같이 갈 그 계획이다라고 이후에 이제 인도의 외교 문서가 왔다는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배현진 그 의원이- 얘기 그만하죠. 왜냐하면 그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 사실 팩트를 확인해야 돼서 그렇죠. 예. 배현진 의원이 잘 알겠어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국감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그냥 국감에서도 자료를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글쎄요, 이제 추미애 당선이 예상을 깨고 낙선하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에 탈당하고 이제 조국 혁신당 가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달래기에 나섰다. 글쎄 이게 달래기에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이 예. 반발을 하면 당대표로서는 달래야죠. 아니 의원이 투표해서 결정이 난 국회의장인데 그걸 어떻게 예, 그거를 선후관계를 다 떠났어도요. 예. 그냥 일단 당원들이 어떤 그 논리적이든 합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떤 예. 분야에서 반발하고 있다면 당대표로서는 달래는 게 당연지사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그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께서 탈당하겠다 하면서 겁박을 하고 지금 현재 선출된 의원실 국회의장을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것들은 이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정적 지정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지지하던 사람이 안 되면 그렇게 격양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는 그걸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었다. 저렇게 좀 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 색출에 나선다면서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은 의원과 이 당선인을 찾기에 나섰어요. 이건 모양새가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그 수박 찾기 이런 현상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는 묵인 방조,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다른 생각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건식 그 의원을 뽑은 사람들을 다른 생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 당선인에게 있었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제 두 가지예요. 사과를 하거나 내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밀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다 사과를 하거나 또는 당선인들의 판단을 옹호했어야죠. 이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정당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당원들을 탓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달래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갈라치기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함으로써 공격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미애 전 당선인께서 떨어진 것이 예. 과연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모자랐을까, 모자란 것이 이유일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헛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로요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문 적자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혹시 당내 그 의장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수준을 쓰는 사람이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말한 듯이 배움의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는 그냥 배움의 길이고 배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향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예.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들어와서는 역할을 친문의 어떤 적장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분명히 역할은 있죠. 예. 그게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면 복권을 했어요. 사면만 하고 정치인에게 복권을 안 안 해줬잖아요.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된 다음에 김경수와 예. 복권이 되지 않은 김경수의 역할은 다르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거고 예. 그때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해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의 이 국가인증 통합마크 인적 KS죠. 이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글쎄요, 전대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과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계 개선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는 게 뭐 공정한 경쟁이고 예. 규제 혁파고 그다음에 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깔아놓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들에 반한다 이런 예.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의 실수다라는 뉘앙스 있는 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멘트예요. 이 KCC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직구 금지라는 것은 예. 전 국민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분들의 비판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나와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좀 무식한 처사다라는 취지의 비판, 그러니까요. 그럼 예. 비난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 당내 분들의 비판 수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는 뭐 당대표 출마 의사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서영조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좋게 봤을 땐 관계 개선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제 점점 수위가 군불되는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각을 세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 이거는 통상 권투로 얘기하면 잽입니다. 아, 그래요? 원투가 나오기 전에 잽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해외 직구 부분들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에 예. 정책을 냈을 때 국민들이 뭔가 이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하는구나라고 끄떡거려야 되는데 총선 민심에서 대패한 국정 윤석열 정권이 지금 보면은 국정운영의 수준 자체를 인증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무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예. 그런 취급을 하듯이 툭 내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리즘의 이 국정운영이라는 부분을 지켜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총선 후의 민심 자체가 바라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수습해 보겠다. 아. 나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살짝 잽을 날리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입니다. 각을 세운 것과 좀 관계 개선의 메시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K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중국산 이제 저가 물품들이 공습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예. 그럼 분명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대책 중에 저건 사실은 이제 직구하는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한동훈 전 장관의 비판점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중간적 평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최종 각을 세웠다기보다 일단은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 최종 각을 세울 때는 아니에요. 15라운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5라운드 지난 거잖아요. 6라운드, 7라운드. 그러니까 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각을 세울 만한 라운드가 지나지 않았다.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빠르게 짚어보죠. 조 위원장, 이 총선 백서에서 책임론 문제를 기술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이 참패 책임만 뒤집어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온다? 현재까지는 하루에 1% 이상 가능성이 올라가 있다.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백서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래 보입니다.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은 나올 수 있는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 책을 낼 것 같아요. 책 책을 내용에 낸다. 백서에 쓰일 수 있는 내용,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보수 정치나 그 우익에 대한 정치
비전을 밝히는 책을 낼 것 같고 예. 거기에 그 선거 패배할 때 여러 가지 소회를 통해서 예. 본인이 백서 대신 백서 쓰겠죠. 그런 취지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조정은 위원장은 뭐 이유는 알겠어요. 6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각 분과의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인터뷰하는 건 다 좋겠는데 네네. 문제는 백서 발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나 정치 책임을 선거 패배 책임을 넣는 백서 발간 시기를 전당대에 전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밝혔듯이 전당대회에서 백서 내용 갖고 여러 후보들이 백가정명식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백서에 쓰여진 책임자에 대해서는 비판 토론이 되겠죠. 그러네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전당대회 이후에 그 백서를 발간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백서 출간을 기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야지만 지금 본인이 혹시나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으면서 저런 백서를 낸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백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